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책 사는 거를 좀 자제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정말 확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럭키백 할인 받는 거를 지금 굉장히 즐기고 있고 여전히. 그 두 번째는 교보문고에서 포인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오프라인 서점 가서 책 사는 그런 재미를 예전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요즘 정말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간, 아직 출간도 안 된 책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서점 가서 산 책도 있고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독립서점에서 산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모아왔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한강 작가의 The Essential 한강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 The Essential 시리즈는 교보문고랑 출판사가 협업을 해서 내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미음사에도 The Essential 시리즈가 있죠. 근데 미음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우리가 세계문학전집에서 자주 봐왔던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면 문학동네에서 출간되는 The Essential은 아직 이게 첫 번째 책이고 이거 하나만 나와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한강 작가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딱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한국 작가의 라인업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 에센셜을 살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이라는 그 책을 되게 사고 싶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영국 북튜버 분이신 잭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 히라버 시간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영국 북튜버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원래도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더 읽고 싶기도 했지만 히라버 시간부터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히라버 시간을 사려고 알라딘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 책을 살 때 판형을 되게 눈여겨보거든요. 커다란 판형의 책이 있고 아담한 판형의 책이 있다. 그러면 저는 거의 무조건 아담한 판형을 골라서 사는 그런 편인데 히라버 시간은 판형이 꽤 컸어요. 210에 145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니까 사야지 했었는데 마침 The Essential 한강 이 책에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 단편소설 회복하는 인간과 파란 돌 그리고 시 몇 작품이 있고 산문도 몇 점이 실려있고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하면서도 알찬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제가 겨울에 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한강 작가님 하면은 저는 겨울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주 깊은 밤이나 깊은 새벽, 차가운 숨을 토해내는 어떤 그런 장면이 떠오르고 눈이 펑펑 내리는 근데 되게 조용히 펑펑 내리는 장면도 떠오르고 아마도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에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책은 제가 겨울에 읽게 되지 않을까. 겨울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책을 샀다. 드디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또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장욱 작가의 영혼의 물질적인 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이 책은 문지에서 나온 에크리라는 그 산문 시리즈의 가장 최신 책입니다. 이장욱 작가님의 책을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근데 이 책이 작가님의 첫 산문집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없다. 정말 작가님의 성함 하나를 보고 산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을 때였나 여행을 했을 때였나 그때 쓴 기록들도 담겨 있고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혹은 뭐 삶과 뭐 사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쓴 짧은 단상들 이런 것들도 모아서 엮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정말 작가님의 성함만 보고 산 책이기 때문에 근데 에크리 시리즈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기도 했고 이 책을 시작으로 에크리 시리즈에도 제가 입문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교보문고 가서 출간이 되자마자 가서 샀던 책인데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보문고를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 오프라인 서점도 그렇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교보문고에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짜잘한 포인트들을 정말 자주 주는데 출석 체크라는 거를 꼬박꼬박 하면은 한 달에 최대 2,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바로드림 해가지고 1,000원 또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거기서 체크인을 하면은 또 쓸 수 있는 1,000원 쿠폰을 주기도 하고, 미션 혜택이다 해가지고 뭐 문장을 찜한다든지 아니면 알림 설정을 한다든지 리뷰를 쓴다든지 시간대별로 선착순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있고, 되게 뭔가 자잘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미션 혜택 이런 거는 포인트를 선착순 안에 들기만 하면은 맨날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하루에 한 번 맨날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다 긁어 모아서 잘 분배를 해서 쓰면은 적게는 1,000원 할인받아서 책을 살 수 있고, 많게는 진짜 포인트 다 모으면 막 3, 4,000원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책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보문고의 경우에는 책을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직접 사는 게 대부분인데, 교보문고에서 그냥 사면은 정가를 다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드림을 하면 바로드림을 하고 내가 직접 찾아서 바로드림 존까지 가져가는 그거를 선택을 하면은 온라인에서와 똑같이 10%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드림으로 10% 할인을 받고 적립금이랑 포인트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아가지고 책을 조금이나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책을 저렴하게 산다기보다 그냥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내가 지불하는 돈이 적어지는 거지, 엄밀히 따지자면. 근데 뭐 그래봤자 1, 2천 원 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여러 권을 사다 보면 그런 1, 2천 원이 크게 다가와요. 되게 소중하게 다가와가지고, 네, 저는 최근에 그렇게 교보문고에서 포인트 긁어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고, 뭐 교보문고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교보문고 아이디는 있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해봤다 라고 하시거나, 주변에 교보문고 매장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께는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이 책도 그렇게 해서 사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산 책은 이제 알라딘 중고서점 직접 가가지고 산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언 맥큐언 작가의 속죄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이게 어톤먼트라는 영화의 그 원작 소설이잖아요. 그 영화도 정말 몇 년 동안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고, 이 책도 너무나도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궁금한 책이고, 근데 최근에 개정되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개정되기 전 책 표지가 조금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렇게 개정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럭키백 할인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었고, 그게 정말 혜택이 쏠쏠 해가지고 책을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사는 재미에 지금 몇 달째 빠져 있는데, 책이 몇 주 전에 알라딘 중고서점 강남점에 재고가 한 3, 4권이 깔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그럼 저기 가서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목록에 넣어놨는데, 제가 나중에 알라딘 강남에 가려고 하니까 책이 벌써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놓쳤다.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이게 딱 한 권이 강남점에 올라온 거예요, 재고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샀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을 왜 읽고 싶었냐? 좋은 평들이 너무나 많아서 딱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이언 맥큐언 작가의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보기도 했고, 제가 파악한 대략적인 키워드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과 그리고 터진 후에 사랑 이야기도 있고 오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갈등, 인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이 좀 주가 되는 그런 책, 그런 것들을, 인물들의 심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한 그런 책이다 라고 알고 있어서, 또 제가 섬세한 인물 묘사, 심리 묘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골에서 샀습니다. 정말 아는 거 없이 샀죠. 근데 이언 맥큐언 작가의 속죄라는 작품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 책 역시 알라딘 중고서점 강남점에서 산 책인데, 저 책 사려고 갔을 때 같이 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속죄를 사려고 집을 나섰는데 내가 가는 길에 팔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강남까지 온 여정이 모두 다 아주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저 책이 혹시나 팔려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헛걸음이 되지 않게 후보군들을 몇 개 골라놓은 거죠. 내가 저 책을 못 사도, 속죄를 못 사도 이 책들은 안전하게 사올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파워 J라서 그런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책입니다. 미야노 마키코, 이소노 마오 작가의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다다서재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알라딘 그 강남점 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말 1페이지부터 거의 한 2, 30페이지까지 쭉 넘겨보면서 내가 어떤 책들을 사고 싶은가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제목이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약간 시적이기도 하면서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이 이 사회에 만연한 그런 질병이나 죽음이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거를 사회과학적인 시선으로 파고드는 그런 논픽션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궁금하다 해서 클릭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어떤 철학자와 그리고 의료 인류학자 두 명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엮은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주제의 책들을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주제의 책들을 정말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해 오려고 이렇게 애써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주제들은 너무나 무섭고 제 삶에 대해서 막막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주제들이어가지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는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책을 통해서나마 탐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든지 감정을 추스리느라 좀 시간이 걸렸다라든지 정말 밑줄을 치면서 읽었다, 꾹꾹 눌러 읽었다라는 그런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됐습니다. 사실 알라딘 중고서점 그 페이지를 샅샅이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 책은 꽤 오랫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많은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와 그런 책 광고들이 쏟아지는데 내가 여기서 좀 길을 잃는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든지 내가 평소에 잘 몰랐지만 이렇게 좀 숨어있는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라딘 중고서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강남점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강남점이 이제 큰 서점이기도 하고 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빨리빨리 들어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팔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라딘 강남점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한 30페이지쯤 가면은 2020년 아니면 2019년 정도까지 대략 나올 거예요. 그 안에서 책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내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책들, 근데 좀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 이런 책들이 많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게 저의 책 고르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가끔 그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냥 알라딘 페이지에 들어가서 책 보려고 하면은 숨어있는 책들 같은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책이 너무 이렇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이용을 하죠. 그래서 네, 이 책을 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볼 책은 아직 실물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예약 구매를 해서 아마 며칠 내로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하울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세랑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이 출간된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특히 제 마음을 정말 설레게 했던 그런 게 뭐냐면 정세랑 작가님께서 쓰신 역사소설 그리고 추리소설이자 설자은 시리즈의 첫 번째 책 그러니까 설자은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알리는 책이자 무엇보다도 배경이 통일신라 시대라고 합니다. 알라딘 책 소개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써있지는 않아요. 아마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인지 지금은 이제 대략적으로 설자은 시리즈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과 아주 짧은 줄거리밖에 없는데 이 줄거리에서 그냥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설자은이라는 인물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금성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자꾸 얽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추리를 해나가는 거겠죠?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아니 책 소개가 거기까지밖에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책 자체가 뭔가 아직까지는 좀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출간이 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를 배경으로 한 그리고 여성 탐정의 추리극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문학동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정세란 작가님의 새로운 책이 나올 예정이다 라는 것만 봤을 때 제목이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잖아요. 책의 표지가 딱 봐도 현대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 금성이 우주에 떠있는 그 금성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소설과 SF소설의 결합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와 이거 엄청난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 금성이 저 하늘에 떠있는 금성이 아니라 신라시대의 수도인 금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라는, 너무 들떠가지고 그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잘 따져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책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도 도착을 하면은 냉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책이에요. 그리고 또 소개할 책은, 이 책은 제가 아직 사지는 않았어요. 이게 알라딘 펀딩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직 사지는 못했고 이 책이 이제 10월 말에 출간이 되면 그때 바로 사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지는 않았지만 살 책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비슷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책하울에 같이 넣어보려고 했고, 이 책은 저자분들이 조금 많은데요. 김동식, 김성중, 김엄지, 김혜진, 김희선, 박연준, 송섬, 안윤, 우다영, 위수정, 이유리, 조진주, 최재훈, 편혜영, 황현진 작가님의 망각의 도시, 지금 여기에 두려움이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이 책을 알라딘 펀딩 페이지에서 발견을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이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이 망각의 도시, 지금 여기에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책의 표지가 대박인데요. 발레리나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어깨를 이렇게 옹송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건데 보면은 해골이 딱 그려지는 그런 표지예요. 진짜 제목이랑 표지부터 벌써, 그리고 작가님들의 라인업이 정말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 15분을 이렇게 모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이 이제 알라딘 그 펀딩 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은 현실 공포, 기괴한 전설, SF 호러물, 판타지로 그려낸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기묘하고 두려운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소설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편들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다 적혀있는데 알라딘 페이지에 저는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펀딩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펀딩에 참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펀딩에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알라딘에서 예전에는 10,000원이었는데 요즘은 15,000원 이상을 구매해야 무료 배송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한 권만 펀딩을 하면은 그 무료 배송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서 배송료를 따로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출간이 되면 알라딘에서 다른 책들이랑 같이 사든 아니면 직접 서점에 가서 사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간이 되자마자 살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이 10월 한 초중순이나 중순쯤에라도 출간이 되면 책을 사서 읽는 모습을 리딩 모먼츠에 담고 그거를 좀 할로윈 컨셉으로 이렇게 편집을 BGM도 깔고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었지만 제가 도저히 그거를 할로윈 31일 이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실물책도 없고 실제로 구매를 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책들은, 이 책들은 독립서점에 가서 산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파주에 있는 그 야당역 근처에 오해라는 독립서점에 갔었는데요. 그 서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최근에 독립서점이나 동네 서점 같은 데를 제가 못 가기도 했고 또 그런 분위기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어서 더 그러기도 했지만 안에 있는 책들부터 음료까지 모든 게 최고였고, 그 모습은 제가 리딩 모먼츠를 통해서 따로 열심히 남겼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튼 거기에 가서 이제 책을 무조건 한 권 이상은 사온다 라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잘 이루었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남강 작가의 고양이 물그릇에 빌게라는 책이고, 이 책은 독립출판물이에요. 남강 작가님은 스스로를 민속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꾼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또 학교에서 민속학과에 다니시면서 민속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무속 관련한 것도 직접 이렇게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또 공부를 하시기도 했고, 민속 관련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을 하시기도 했고, 또 대학원에 다니시면서 그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시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작가님이 공부하셨던 무속 관련된 내용들, 경험하셨던 바들, 그리고 작가님의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에세이집이고, 이 책에서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그 오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1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다 살펴봤어요. 어떤 책들이 있는지, 어떤 굿즈들이 있는지. 내가 이 중에서 무조건 한 권은 사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책이 딱 눈에 띈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표지가 너무나 화려했고, 또 이 일러스트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왠지 산호 작가님 일러스트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고양이 물그릇의 빌개라는 제목도 특이했고, 그래서 딱 봤죠? 산호 작가님의 일러스트가 맞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내용이 무속에 관련된 에세이라고 너무너무 신선한데? 라고 해서 이 책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서 이제 사게 됐죠. 산호 작가님의 일러스트는 최고야. 무속 에세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무속에 관한 책을,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 관한 책을 뭐 단편 한두 편 정도? 아니면 어떤 소설에서 무당 캐릭터가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 정도? 그 정도는 읽어봤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무속 신앙에 관한 책 하면은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책이기도 하고, 작가님께서 그것에 관한 공부를 직접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속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되게 흥미롭게 읽고 있고, 그 단지 재미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정말 작가님의 경험이 많이 담긴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다 읽고 나서 나중에 리뷰를 간단하게라도 좀 남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 리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책 표지가 정말 미쳤다. 그 서점도 너무 좋았지만 이 책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책을 샀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도 오해라는 그 독립서점에서 같이 저 책이랑 사는데, 이 책은 알라딘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게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미영, 박종환, 이연, 강경헌, 고명재, 안미옥, 안희연, 오은, 유진모, 이혜미 시인분들과 작가님과 이제 감독의 절의 고도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프로파간다 시네마 그래픽스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잠깐 그 호칭에 있어서 머뭇거렸냐면 되게 다양한 분들의 글이 실려 있거든요. 절의 고도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시인분들께서 영감을 받아서 쓴 시와 산문들이 이 책 안에 엮여서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책을 기획한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의 진명현 대표, 영화를 연출한 김미영 감독, 영화에 출연한 박종환, 이연, 강경헌 배우의 글도 같이 수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인분들과 감독분들과 이제 배우분들의 글이 다양하게 실려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절의 고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이 책이 딱 이렇게 놓여있을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표지, 이 부분이 굉장히 오묘하고 느낌이 좋았고, 절의 고도라는 제목도 독특한 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절의 고도라는 말이 사전을 보니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가리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몰랐죠. 사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이 책에 시인분들의 글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 그 시인분들의 라인업이 제가 다 알고 그런 시인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혜미 시인의 시와 산문이 실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혜미 시인의 그 식탁 위의 고백들? 그 책이랑 흉터쿠키? 그 시집을 읽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혜미 시인의 글은 내가 될 수 있는 한 다 찾아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실려 있는 거죠. 그러기도 했고, 고명재 시인의 산문집이 예전에 출간이 됐을 때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명재 시인의 산문도 그리고 시도 같이 실려있고, 책은 내가 여기서 사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포인트가 있는데, 고명재 시인의 산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왜 아름다움은 자신의 절벽에서 피어나는가? 내가 조금 더 센치한 기분이었다면 진짜 눈물이 차올랐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 책은 내가 그냥 이 서점에서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절의 고도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유일하게 좀 제 스스로 아쉬운 부분이랄까? 왜냐면 그 영화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 글을 읽고 시를 읽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그래서 내가 볼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영화관들에서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화관에 걸려있는 동안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책이 너무 궁금해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랑 설자음 금성으로 돌아오다랑 망각의 도시까지 이렇게가 제가 최근에 샀거나 살 예정인 그런 책들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많지는 않네요. 요즘 좀 자제를 안 했는데 이거 체크아웃 한번 찍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도서관에서 그 신간 신청해가지고 산 책들도 뭐 한 4-5권 있고 해가지고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쵸?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무조건 서점에서만 쓸 수 있게 도장을 꽝꽝 찍어서 도대체 어떻게 서점에서 300만 원을 쓰냐 라면서 울면서 책을 샀으면 좋겠다. 근데 다음에 400만 원이 들어와서 다음 주까지 이거를 다 쓰지 않으면 5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누가 윽박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5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이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무튼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주기적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책 사는 거 이제 좀 지겹다, 질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책을 사봤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평생 질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들을 샀고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하울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책 쇼핑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가을날 보내세요. 빠이!